전설야담 배돌이 상자와 흑심 품은 중. 지리산 중턱에 있는 사찰에서 수행보다 탐욕을 좇는 주지스님과 그 밑에서 사물을 맡아보는 개돌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상자가 바깥에서 뛰어 들어오며 숨가쁘게 주지스님을 불렀습니다. 주지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묻자 상자가 답했습니다. 가치가 번쩍거리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날아가더니 일주문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지가 나무로 가서 쳐다보니 정말 까치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은수저를 탐낸 주지는 꺼내 가지기 위해 즉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지가 까치집에 다다를 무렵 상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스님이 까치 새끼를 잡아 구워 먹으려 합니다. 당황한 주지는 급히 내려오다가 가시에 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지는 분노하여 상자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무슨 심보로 내게 망신을 주려 했느냐. 너는 앞으로 매사에 신중히 처신하거라. 그날 밤 주지가 잠들어 있을 때 후리야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주지는 불이라는 말에 급히 문을 열고 뛰어나오다가 뭔가에 이마를 부딪혀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그 물체는 상자가 미리 매달아둔 작은 봄종이었고 그걸 모르는 주지는 졸지에 봉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주지가 깨어나니 불이 난 곳이 보이지 않기에 상자를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불이 났었단 말이냐. 먼 산에 불이 났기에 알린 것뿐입니다. 작은 봄종을 없애놓은 상자의 변명에 주지는 아픈 이마를 만지면서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까운 데서 난 불만 내게 알리고 먼 데서 난 불은 알리지 말 거라. 신중하라시기에 알겠사옵니다. 가을 어느 날 절 아래에 있는 동네를 다녀온 상자가 주지에게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아랫 마을 주막에 사는 젊은 과부가 소생을 부르기에 무슨 일인가 갔더니 절에 있는 감나무에 열린 많은 감을 스님 혼자만 잡수시느냐고 묻더군요. 그 과부는 주지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고 미모가 매우 뛰어나서 은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답했느냐. 스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스님도 잡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자 상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스님께 여쭙고 자기도 좀 얻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먹을 만큼 따다 주려무나. 상자는 감을 마음껏 따서 아랫마을에 사는 자기 부모에게 갖다 드린 후 주지에게는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감을 받은 과부가 매우 기뻐하면서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미모의 과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 왠지 모를 힘이 솟고 기분 좋아진 주지는 한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더냐. 불당에 차려놓은 흰 떡은 스님 혼자 드시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너는 뭐라고 말했느냐. 스님도 드시고 나눠주기도 한다고 했지요. 떡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갖다 주거라. 그렇지 않아도 과부가 떡을 좀 얻어먹고 싶다고 했는데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네요. 상자는 불당에 놓인 흰떡을 모두 거둬 자기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는 또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과부가 정말 기뻐하며 무엇으로 스님에게 보답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주지가 급히 물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 스님께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하더냐.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으니 조만간 시간 내어 스님을 뵈러 오겠노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더냐. 예, 틀림없사옵니다. 소승이 아무 날이 어떠냐고 말했더니 과부가 좋다고 약속했는데 스님께서는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마다. 내가 적절히 잘 대답했구나. 그날부터 주지는 과부를 생각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자 주지는 상자를 보내 과부와 함께 오도록 했습니다. 한참 기다리니 저편에서 상자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주지를 향해 걸어오던 상자는 스님 하고 부르고는 급히 뒷간으로 뛰어갔습니다. 주지는 뭔 일인가 싶어 뒷간 앞으로 가서 상자가 어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상자가 뒷간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바지에 뽕 쌀 뻔했네. 아니 그런데 스님은 왜 여기에 계시나요? 이놈아, 내가 부르지 않았더냐. 주지가 끼다시피 쫓아온 일이 분해 어찌 된 것이냐고 따지자 상자가 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다가 갑자기 귀가 급했던 것입니다. 뭐라.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고 들어갔어야지. 주지는 화를 사기며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부가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과부 말씀을 하지도 마세요.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요. 대관절, 그게 무슨 말이냐. 주지가 궁금한 얼굴로 묻자 상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과부 아버지가 소승을 보더니 중놈이 무슨 고약한 짓을 하려고 이곳에 왔느냐면서 막대기로 소승을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단 말이냐. 소승이 도망치는데 과부가 쫓아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만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다시 걸리면 맞아 죽을 테니까요. 상자는 자기 아픔을 호소했으나 주지는 다시 찾아오란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더욱 흑심을 품었습니다. 하여 주지는 상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돈을 주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만난 것 실컷 먹고 과부에게 다시 가보렴. 상자는 그날 마을로 내려가 실컷 놀고 절로 돌아와서 주지에게 말했습니다. 과부가 스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상자의 말에 스님은 빌듯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냐. 모레 저녁이요. 주지는 무척 기뻐하고 애태우며 그날을 기다리다가 날짜가 되자 상자를 보내어 맞아오게 했습니다. 상자는 아랫마을로 내려가 과부를 만나서 슬픈 얼굴로 부탁했습니다. 소승이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데 의원이 말하길 안악내의 신짝을 따뜻하게 데워 가슴에 대면 낫는다고 하니 헌신짝 좀 얻었으면 합니다. 과부가 동정심을 느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릴 신짝은 없고 지금 신고 있는 것을 줄 테니 어서 병이나 나으시오. 상자는 과부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는 과부의 신을 들고 사찰 문 뒤에 숨어서 주지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주지는 선실을 쓸고 자리를 펴놓고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앉고 여인은 저기에 앉히고 내가 음식을 권하면 여인이 좋아하겠지. 그 직후 상자가 문을 덜컥 열며 말했습니다. 일이 다 틀렸습니다. 주지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상자가 낙담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과부를 모시고 문 앞까지 오게 했는데 방에서 스님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더니 발끈 성내면서 너의 스님은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 달아났습니다. 제가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하고 벗겨진 신짝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상자가 신짝을 내밀자 주지는 고개를 떨구며 후회했습니다. 내 입이 문제로구나. 내 입이 문제야. 이에 상자는 돌아서며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